청정해역 남해안이 또다시 적조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가두리 양식장의 물고기들이 집단 폐사하고 있지만 여전히 적조 확산을 막을 뾰족한 대책이 없어 어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진정 기자, 먼저 현재 남해안의 피해 상황 어느 정도입니까? 네, 적조를 항상 이맘때, 그러니까 8월에서 9월 사이에 주로 발생을 하는데요. 날씨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지금처럼 폭염으로 바다 수온이 올라간 상태에서 비가 오는 날이 반복되면 적조가 빠르게 확산되는데요. 전문가들은 오늘을 적조 확산의 최대 고비로 보고 있습니다. 남해안에 첫 적조 피해가 난 것은 지난 17일입니다. 거제 앞바다에 있는 가두리 양식장. 3년 동안 키운 고급 어류 참돔이 하얀 배를 드러낸 채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피해 첫날만 참돔과 우럭 등 3만 2천여 마리가 집단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식보다 더 귀하게 키우는 거지, 고기 키우는 사람들이. 지금은 무슨 말래도 지금 나기엔 잘 안 들어요. 적조는 빠르게 남해안 전역으로 번졌습니다. 다음 날인 지난 18일, 남해군 미조 앞바다에서도 참돔 등 물고기 수만여 마리가 집단 폐사했습니다. 지금 엄청난 양이 지금 밑에서 배사가 되어 있습니다. 3분의 2 이상이 다 지금 이제 배사가 된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오늘을 적조의 최대 고비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남해안이 바닷물이 잔잔해지는 소조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인데요. 바닷물 이동이 없으면 그만큼 적조 생물이 분산되지 못하고 연안에 정체돼 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번 소조기는 모레인 오는 25일쯤 끝나는데요. 보통 소조기가 끝나기 이틀 전, 그러니까 바로 오늘이 바닷물이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오늘을 기점으로 적조 피해가 더 커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소조기 때는 고밀도 적조가 일단 발생을 하면 연안 측에 오랫동안 정체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소조기 때 양식장 관리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현재 남해안의 수온이 적조 번식의 최적인 24도에서 25도 사이. 적조 생물의 먹이가 되는 영양염류도 풍부하기 때문에 이번 적조 피해는 길면 다음 달 하순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적조는 그동안 여름철이면 해마다 크고 작은 피해가 반복됐는데 예방은 안 되는 겁니까? 네, 지난 2013년 여름 남해안에 사상 최악의 적조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당시 적조가 51일 동안 이어지면서 247억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까지 남해안 피해 현장을 찾아 적조 예방과 대응책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높아졌지만 2년이 지난 지금도 피해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적조 경보가 내려진 남해안 연안이 온통 황토빛입니다. 선박 380여 척을 동원해 하루 황토 1000여 톤을 바다에 뿌리고 있습니다. 방제 실효성 논란 속에도 정부가 할 수 있는 적조 방제 작업은 아직 황토 살포밖에 없습니다. 황토를 살포하는 등 그 방제 대책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수온이 높아지고 부영양화가 되면서 지난 1995년부터 20년 동안 단 4차례를 제외하고 해마다 반복돼온 적조 피해. 어민들은 대규모 황토 살포 방제 작업이 계속되고 있지만 불안하기만 합니다. 지금도 이 물 색깔 보이죠? 예. 이 물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파래야 되는데 지금 적조 아주 심해요. 그래서 일부 어민들은 더 큰 피해를 보기 전에 서둘러 고기를 내다 팔거나 바다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서로 가격이 지금 현재 올라야 하는데도 못 올리고 오히려 내려가지고 다운을 시켜서 팔면서 약간 손해를 감수하고 지금 현재 팔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제 더 이상 적조는 방제가 아닌 예방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적조가 확산되기 전에 연안에 있는 가두리 양식장을 비교적 안전한 먼바다로 옮기고 물고기 먹이 공급을 중단하거나 산소 발생기 가동을 늘리는 등의 예방이 방제보다 효과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수산당국이 적조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정확하게 관측해서 예보를 지금보다 더 빨리 내려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적조는 꼭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닐 텐데요.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네,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이에 있고 바다 상황이 비슷한 일본의 경우에는 적조 방제보다는 예방 작업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연적인 현상을 막을 수 없다면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대응하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일본도 지난 2000년 이후부터 남서해역과 동중부 수역에서 거의 해마다 적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적조가 나타나면 구제 물질을 사용하기보다는 양식장 이동과 긴급 출하 등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적조 예보 시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본은 적조 연구소가 조금이라도 빨리 적조 상황을 전달하기 위해 1년 내내 바다를 관측합니다. 이러한 꼼꼼한 관측으로 적조 발생 최소 2, 3주 전에 예보를 발령하고 있습니다. その地域でそれに地域へ入る肥料分というか NP の量というのはどこから来るのか、そういう問題をまず解決して削減の方向が必要だろうし、その地域に合った養殖技術赤潮に対する技術、そういう方向での二手の研究がいるかと思います。 미국에서도 적조 방제 물질 개발보다는 연안의 부영양화 억제와 안정적인 생태계 유지 등에 관심을 두고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남해안을 신음하게 하는 적조, 예방을 위한 과감한 투자와 전문적인 연구 체계 마련이 시급합니다.